안녕하세요, 유수입니다. 오늘은 뒷담화 잘하는 사람들 대처법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의미 있는 시간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뒷담화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들은 잘 없는 것 같아요. 내가 직접 뒷담화의 어떤 주인공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어쩌다 보니 휩쓸려서 내가 뒷담화를 하고 있는 그런 나를 발견할 때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분이 이제 제 영상을 보시고 댓글을 붙여주셨는데, 이제 영상 안에서 제가 이제 뒷담화는 굉장히 직장 생활에서 본인한테 백해 무익이다, 뭐 이런 얘기를 막 이제 했었던 그 장면을 갖고 댓글을 다신 거예요. 뭐라고 다셨냐면, 뒷담화 하지 말라고 그렇게 이제 강사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회사 그랬다가는 왕따 당합니다. 그래서 고민입니다. 같이 뒷담화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왕따 당하니까. 이런 정말 웃지 못할, 너무 이거 어떻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이제 써주신 댓글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그리고 또 한 분은 동문회에 이제 선후배들 모이는 어떤 그런 모임이 있는데, 그런 모임에 선배들이 모이기만 하면 모여서 그냥 남의 뒷담화만 하고 험담만 하고 모여서 하는 주제가 그런 거밖에 없다. 그래서 그 모임이 정말 너무 무익하고 빠지고 싶은데, 빠졌다가는 자기가 그 뒷담화의 주인공이 그냥 안 나오고 이러니까 그런 뒷담화의 주인공이 될 것 같아서 정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다. 이것도 정말 너무 안타까워. 그런 정말 웃지도 못할 안타까운 사연들이 곳곳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뒷담화라는 게 특히 이제 매일 얼굴을 봐야 되는 그런 이제 회사라든가, 아니면은 뭐 어떤 이제 인간적인 관계로 그런 뭐 사회 커뮤니티에 뭐 학교든지 뭐 옛날 직장이든지 어떻게든지 엮여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걸 굳이 그렇게 정색을 하고 말아야 되느냐, 피해야 되느냐, 아니면 적당히 같이 섞여서 뒷담화를 해야 되느냐, 이런 거 갖고 고민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뒷담화하는 사람들을 이제 내가 뒷담화를 안 하면서 어떻게 자연스럽게 좀 지혜롭게 대처를 해볼까,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요. 먼저 이제 그런 사람들의 어떤 공통점, 왜 그 사람들은 뒷담화를 할까? 이제 이런 것부터 한번 알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여기에서의 전제 조건, 뒷담화라고 해서 꼭 그렇게 절대적으로 안 돼! 라고 이제 100% 안 돼! 라고 생각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그다지 나쁘지 않은 뒷담화도 사실 있어요. 오늘 말씀드리는 뒷담화는 정말 나쁜 뒷담화를 이제 우리가 이제 이렇게 딱 대처하는 방법이고, 사실 뭐 그렇게 뭐 신경 곤두세우지 않아도 되는 뒷담화가 있기도 하죠.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거 있잖아요. 이제 식구들끼리 모여서 엄마하고 딸들이 막 모여서 엄마가 이제 아빠 막 흉보는 거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럼 굳이 뭐 뒷담화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뭐 엄마 스트레스 받으니까 막 네 아빠 그때 이랬다 이러면서 막 이제 흉보고 이러는 거. 그러면 이제 뭐 딸들이 모여서 뭐 대충 맞장구 주고, 아빠 왜 그랬어? 막 이러면서 아버지 왜 그러신데? 막 이러면서 대충 이제 엄마를 맞장구를 쳐주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다른 이제 뭐 화제로 넘어가고 뭐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거기서 뭐 딸들이 있다가 뭐 엄마는 왜 아빠를 뒷담화하고 그러세요? 뭐 이렇게 하는 딸들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친구끼리 모여서 이제 남편 흉보고 이러는 거, 그런 것도 꼭 그렇게 굉장히 나쁜 뒷담화라고 할 수 있을까요? 친구들끼리 모여서 이제 남편들 흉보면서 스트레스 풀자는 건데, 그리고 뭐 다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그냥 하는 소리로 하는 거잖아요. 그런 뒷담화는 제외하고, 정말 이제 사회생활을 하면서 어떤 하지 말아야 될 뒷담화의 그런 한 가운데 우리가 이제 풍덩 빠지게 된다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 공통된 심이 이런 것 같아요. 그런 나쁜 뒷담화, 여기서 한정한 나쁜 뒷담화를 하는 사람들의 경우는 남을 이렇게 막 끌어내려 놔야 자기가 우위에 쓴다, 어떤 그런 심리가 많이 작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는 맞고 넌 틀렸어,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내가 더 잘하는 거야. 그리고 저 사람은 실력으로 저렇게 잘 되는 게 아니야. 뭔가 다른 이유가 있을 거야. 예를 들어서, 옆 팀의 김 과장, 아무리 이사하고 같은 동네에 산다고 그러지만 너무 매일 같이 퇴근하려고 노력하고 아부가 심한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진급하려고 그러나? 실력으로 안 되니까 아부해서 그러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막 얘기하는 거. 이거 정말 뒷담화죠. 그런데 그런 사람의 심리는 뭘까요? 그 사람과의 어떤 그런, 김 과장이 나보다 더 잘 나가는 사람으로 인정받으면 어떻게 해야지? 저 사람을 끌어내려놔야지. 저 사람은 실력으로 저렇게 인정받는 게 아니라 같은 동네에 사는 이사한테 막 아부해서 저러는 거야 라고 그렇게 끌어내려 놔야지 자기가 우위에 서는 어떤 그런 심리 상태인 그런 거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심리
공통된 심리 상태를 또 하나 이제 예를 들어드리면, 자기 상황이 안정된 사람은 남 뒷담화 잘 안 해요. 그러니까 자기한테 집중하는 거죠. 자기가 할 일도 많고, 그리고 자기의 어떤 성취감도 있고, 그런데 내 일에 집중하고 어떤 성취감, 만족감을 느끼는 사람들은 남 흉볼 여유가 별로 없는 거죠. 그런 게 별로 재미없어요. 그러니까 나한테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내 일이 불안해. 막 내가 잘하고 있는 것 같지도 않고, 나 스스로가 내가 못마땅해. 뭐 이렇게 이래도 못마땅하고 저래도 못마땅하고, 계속 회사를 다닐 수 있을까? 지금 이대로 이렇게 계속 살아간다면 이게 맞는 건가? 이게 계속 상황이 불안하면 나뿐만 아니라 남들도 지금 정상적이지 않고 불안한 상황이야 라는 식으로 막 같이 도매금으로 묶어놔야 내가 심적으로 이제 편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해야 자기 합리화가 되고 자기 안심을 하려는. 그러니까 나의 심리가 불안한. 그러니까 뒷담화를 잘하는 사람을 보면 그 상황이 아주 좋은 상황이거나 대단히 어떤 심적으로 안정감 있거나 자기 일에 집중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일에 집중 별로 못하고 자기 상황이 불안하고 이런 사람들이 남의 뒷담화에 집중하는 거죠. 스스로를 좀 이렇게 안심시키려는 어떤 그런 차원에서 말이죠. 그래서 이런 공통된 심리가 있는데 어떻게 해야 이런 뒷담화에 휩쓸리지 않고 우리가 좀 지혜롭게 이렇게 싹싹싹 빠져나갈 수가 있을까? 첫 번째는요, 건성건성 듣는 거예요. 건성건성. 해결책 지금 너무나 좀 성의 없나요? 근데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사실. 왜 어쩔 수 없이 그런 뒷담화를 듣고 있어야 되는 상황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럴 때는 이제 이렇게 막 내가 가운데 앉아서 이렇게 딱 저 사람이 뒷담화 시작했을 때 벌떡 일어나서 이제 나가버리기도 좀 애매한 상황. 그럴 때는 뭐 여럿이서 같이 있고 그러면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는 거죠.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그 사람들이란 어떤 그런 이렇게 아다르고 어다르다 이런 말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말하는 데 있어서 뉘앙스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럴 때 만약에 뭐 그냥 가만히 있기도 뭐해서 그냥 리액션을 그냥 해주거나 맞장구를 치면 나도 같이 욕한 사람 되는 거예요. 내가 동의한 것처럼 되는 거죠. 그래? 진짜? 그랬대? 이렇게 하는 것 자체로 이미 동의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리액션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그랬대? 진짜? 어머나, 그 사람이? 이렇게 하는 거 또 하지 마셔야 돼요.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무덤덤. 그리고 약간 불편한 표정으로, 어색한 표정으로 딴짓을 하는 거죠. 내가 지금 뛰쳐 일어나서 나갈 수 없으면. 그래서 그냥 이렇게 핸드폰을 잠깐 보기도 하고 그냥 멍하고 있기도 하고 그냥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건성건성 듣는 거, 리액션 없이 건성건성 듣고 있는 거. 나는 별로 안 들려. 어떤 이런 분위기? 그냥 일로 막 들어갔다 일로 튀어나가고 있어. 그 얘기는 어떤 이런 분위기. 그런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자, 두 번째. 아까 첫 번째 건성건성 듣는 건 이제 기회가 안 돼서 이제 어떻게 내가 이 가운데 자리에 앉아서 이제 나갈 수 없는 그런 상황. 그래서 그런 건데 두 번째는 뭔가 하면 기회가 되면 일단 자리를 뜨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하는 척, 전화 좀 하고 올게. 급한 전화라서 이거 문자 온 거 저기 가서 확인 좀 하고 올게.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서 자리를 이제 뜨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몇 번 그게 이제 반복되다 보면 사람들이 알아차려요. 얼마나 눈치들이 다 있는 건데. 근데 누구 욕하는 걸 쟤는 되게 불편해하는구나. 저 사람은, 김 과장은 저런 화제에 적응을 못 하고는구나. 김 과장은. 좋은 점은 뭔가 하면요. 그런 식으로 계속 이미지 메이킹이 되다 보면 저 사람은 누구 흉보는 거 엄청 싫어해. 말은 이제 대놓고 안 하지만 적응을 못해. 라고 이미지 메이킹이 된다면 나한테 불리할 게 하나도 없는 그런 좋은 이미지입니다. 그리고 한참 있다 들어가는 거죠. 이제 그 욕하는 당사자만 좀 불쾌해야겠죠. 내가 말하고 있는데 뭐야 나가버렸어. 이렇게 해서 기분 나쁘지만 그건 감수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 기회가 되면 자리를 떠서 내 이미지는 이런 얘기를 듣고 앉아있을 수가 없다라는 게 중요한 거죠. 자, 세 번째 뭔가 하면요. 화제를 자연스럽게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나한테 이제 다른 사람 제3자를 뒷담화를 하는데 1대1로 있으면 자연스럽게 나갔다 들어올 수도 없잖아요. 혼자 앉혀놓고. 그러면 이제 둘이 있을 때 그럴 수가 없으니까 근데 이제 험담이 길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더 괴롭잖아요. 그럴 때는 내가 주도해서 자연스럽게 화제를 바꾸는 거예요. 근데 그 화제라는 게 별 시답지 않은 화제면은 잘 안 바꿔져요. 근데 좀 사람들이 이제 좀 이슈가 되고 있는 거, 그 관심을 끌만한 거, 여럿이 있든 단둘이 있든 간에. 근데 이제 막 그렇게 상대가 누구로 갖다 흉보고 있으면 참 근데 그거 봤어요? 코로나 확진자가요. 이런 식으로. 요새 이제 제일 첨예한 건 이제 코로나기 때문에. 아니면 또 주가. 그거
그 선배, 만약 선배라면, 그 선배 아세요? 주가 어디 거 완전히 폭등이라는데, 그 주식 혹시 있으세요? 뭐 이렇게 사람들의 흥미를 확 끌만한 거. 이런 거를 낚시용으로 던지는 거죠. 그래서 1대1인 경우에도 이렇게 자연스럽게 주제를 바꾸고, 여럿이 있는 경우에도 모두의 주제를 이렇게,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럼 여럿이 있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 험담이 멈춰질 수 있어요. 당사자는 기분 나쁠지 모르지만, 이제 그것까지 우리가 케어하기 좀 힘드니까. 그래서, 여기서 포인트는 뭔가 하면요. 말머리를 아유 그런 험담 같은 거 하지 말고 우리 요새 저기 주식 제가 저기 들은 정보 있는데 그것 좀 얘기해 드릴까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험담 같은 거 하지 말고 다른 얘기 합시다 라는 요런 대목은 빼야 되는 거예요. 그냥 포인트는 그렇게 하면 반발심이 들기 때문에 비호감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자연스럽게 근데 말이죠 이렇게 그거 들으셨어요?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화제를 바꾸는 게 포인트입니다. 자, 네 번째 뭔가 하면요. 부드럽게 다른 얘기를 내놓는 거예요. 다른 의견을.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상황이 어떤 이제 좀 능숙한 어떤 그런 스킬이 필요한 거긴 한데요. 이런 거 있잖아요. 이제 그 김대리 욕을 막 하는 거예요. 지금 다른 팀에서 이제 그 김대리가 그 사람 말이야 자기가 잘못해서 딴 팀에 피해주고서는 나중에 지가 잘못한 것도 하나도 없다고 발뺌하는 거 있지. 아주 사람이 말이야 형편없어 막 이런 식으로 막 누가 흉을 보고 있으면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이제 지금 모인 그 사람들이 뭐 동료들이고 그렇게 내가 어려운 사람들이 아니다 이랬을 경우에 뭐 부드럽게 다른 의견을 내놔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 김대리가 그렇게 안 보이던데 지난번에 일정 한번 늦어진 게 있는데 그게 뭐 본인이 그렇게 특별히 뭐 의도적으로 잘못한 건 아닌데 아주 와서 정중하게 그렇게 사과를 하더라고. 그래서 아유 요즘 친구치고 참 저렇게 예의가 바르네 저렇게까지 할 건 없는데 라고 생각하고 내가 굉장히 인상적이었거든. 그래서 그런 사람이 왜 그랬을까? 이런 식으로 다른 의견을 부드럽게 내놓는 거. 근데 이거는 이제 만들어서 그렇게 내놓으라는 얘기는 아니고 만약에 이제 그런 경험이 자기에게 있으면 그 사람을 두둔할 만한 어떤 에피소드가 나에게 있다면 그런 얘기를 부드럽게 해줘서 그야말로 물타기를 해주는 거죠. 물타기. 꼭 그렇지만은 않아 라는 어떤 다른 의견을 내놔서 듣고 있던 어떤 제3자들이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떤 그런 나쁜 프레임을 쓰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는 것도 좋은 일인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보면요. 말을 전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제 험담을 하는 사람도 나쁜 건데 험담을 잘하는 사람보다 이제 그런 걸 잘 대처하려면 그 말을 전하는 사람도 멀리 하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사실 험담하는 사람보다 그 험담을 말을 옮겨주는 사람들이 더 나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이런 거 있잖아요. 그야말로 이제 뭐 그런 뭐 이간질 시키고 패거리 짓고 이런 거에 능한 사람들이 또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이제 내가 이제 김 과장인데 누가 김 과장 흉보더라. 어쩜 그럴 수가 있니? 뭐 이렇게 얘기하면 그 흉봤던 그 사람을 멀리해야 되는 게 아니라 그 말을 전하는 이 사람을 멀리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것도 이제 차이가 있는 게 아주 친한 사람 있잖아요. 나랑 아주 친해서 정말 진심으로 나 걱정해서 와서 야 이런 얘기 도는데 너 지금 조심해야 되지 않겠니? 그런 일이 있었어? 막 이렇게. 근데 그거는 우리가 이제 들으면 느끼잖아요. 이 사람은 말 전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구나. 또는 이 사람 나의 진짜로 이제 어떤 그런 친한 그런 동료이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이런 얘기를 해주는 거야. 이건 내가 구분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진짜로 나를 위해서 그렇게 전해주는 사람 말고 그야말로 이제 말 전하는 거 워낙 좋아해서 여기 가서 이 말 전하고 저기 가서 저 말 전하고 이러는 사람들은 멀리하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도 사실 뒷담화 잘하는 사람과 크게 별반 다르지 않는 부류라고 생각을 하고 결국에 이제 그런 어떤 유형들은 나한테 결국에 이제 독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과 밀접하게 있어 봐야 계속 그렇게 말을 전하게 되고 내 얘기도 딴 데 가서 전하고 뭐 이런 어떤 좋지 않은 일들이 자꾸 벌어지기 때문에 일단은 거리를 좀 마음의 거리를 띄워놓는 거 이런 게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여러분들과 함께 뒷담화 잘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일단 기본은 나는 뒷담화를 안 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나쁜 어떤 그런 의도의 뒷담화를 잘하는 사람들과 부딪혔을 때 사회생활 하면서 그런 사람들을 아예 안 보고 지낼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하면 좀 이렇게 자연스럽게 내가 거기서 좀 빠져나갈까 이런 대처법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간단하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잘 빠져나가셔서요 그 뒷담화 하는 그런 어떤 그 무리들 속에 정말 이렇게 섞이지 마시고 지혜롭게
직장생활, 사회생활 잘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응원하겠습니다. 유쌤의 직장서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